요즘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사기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뭔가 하면은 이제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분들이 대출을 알아보게 되고요. 그 과정에서 사기꾼들에게 걸리게 됩니다. 그리고 사기꾼들은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요.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 중고차를, 캡타를 껴가지고 구매를 한 다음에 그 자동차를 자기한테 인도해주면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대출해주겠다.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죠.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에는 당연히 그 매월 나오는 할부금이라던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과태료, 통행료 이런 거는 내가 다 내겠다.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죠. 근데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죠. 왜냐하면은 정말 이제 상대방의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왜 그거를 굳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. 근데 또 하나가 정말 이제 내가 차를 인도했을 때 과연 그 인도를 받은 쪽에서 매월 나오는 할부금 그리고 과태료 이런 것들을 과연 잘 내줄 것인가,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럽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차량을 인도해주고 1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이러한 돈을 이제 받지만은 나중에 이제 상대방 쪽에서 그 할부금을 갚지 않고요. 또 그 다음에 과태료나 통행료 이런 것도 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차 명의자는 나기 때문에 이러한 할부금이나 과태료, 통행료 이거는 내가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. 이제 더 넘어가자고 한다면은 이제 사기꾼들이 그 인도받은 차를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사기를 치거든요.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이 차가 내 차니까 이 차를 담보로 돈을 좀 빌려달라. 이렇게 해가지고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돈을 빌린 다음에 이제 차를 이제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다시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차를 다시 몰래 빼돌리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. 물론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주인이 이제 상대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애꿎은 차량 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려준 피해자 그리고 차량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이 두 명 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. 근데 이것도 정말 좀 중간 단계의 경우에 불과하고요.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뭐 납치를 한다던가 살인을 한다던가 한번 대포차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이 차량 명의자가 더 큰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차량을 이제 내가 구매해가지고 인도해주는 이러한 짓은 하지 마시고요. 웬만하면은 이제 금융기관이나 은행을 통해서 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.